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한류 열풍은 처음에는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통해 우연히 한국 문화를 접한 가정들이 많아져서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딸 덕분에 온 가족이 한류에 중독되었다는 이 가정은 심각한 사고를 겪은 후 희망을 찾아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밤 골목을 걷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이 정확히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최근에만 해도 저희 집에서는 불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이 들렸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한국에 그야말로 미쳐있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저와 제 남편은 한국 문화를 얼핏 듣기만 했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딸 로라가 처음 들어보는 형식의 노래를 듣기 시작하더니 동양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나중에서야 그게 요즘 프랑스에서 유행한다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라는 것을 알았고 한국 문화가 딸이 보기에 적합한 콘텐츠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생각보다 엄청난 중독성과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저희에게도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로라 덕분에 저희 가족은 점차 한국 문화에 중독되어 갔고 이제는 TV나 컴퓨터에서 불어가 나오면 이상할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로라는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을 그렇게나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남편도 블랙핑크만 보면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오토바이는 인도를 걷던 사람의 가방을 낚아채서 빠르게 도망가던 소매치기였고 마침 로라가 그 인도를 걷고 있던 터라 빠르게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됐던 딸은 그대로 붕 떠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쓰러진 딸은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로라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만큼 간절하게 딸이 깨어나기를 기도했고 기도가 통했는지 로라는 며칠 만에 겨우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머리부터 낙하하는 과정에서 해마가 손상되어 감정 조절 장애와 영구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죠. 어린 딸이 감당해내기엔 너무도 큰 상처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로라는 워낙 착한 아이다 보니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단지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죠. 문제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었어요. 사고 이후로 로라는 짧으면 5초 만에 길어도 1시간 만에 모든 기억을 잃곤 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잊지 않으려면 전부 메모해둬야만 했거든요. 로라는 자신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도 잘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블랙핑크를 말하면 심로라는 블랙핑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저 눈시울 붉히면서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으며 블랙핑크에 대해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딸이 한국을 점점 잊어감에 따라 저희 가족의 공통된 관심사였던 한국 문화에 대한 토론과 대화도 점점 줄어갔어요. 급기야 한국어만 들리던 저희 집은 이제 고요하거나 이따금씩 불어로 된 뉴스 소리만 나오는 등 몹시 삭막해져 갔죠. 사고 이전에는 늘 웃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금세 잊어버리니 웃음도 점점 사라져 갔어요.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매일 우울해하는 로라를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딸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기억은 바로바로 잃어버리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메모를 하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딸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로라의 삶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을 직접 가봄으로써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딸은 비행기가 익숙지 않아서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으면서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는 하늘과 구름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이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연신 메모를 하더군요. 오랜 비행 끝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딸은 경복궁과 인사동에 가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기념품들을 구경하더니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꽁꽁 숨겨졌던 보물을 파헤친 느낌이 든다고 말하더군요. 아마 로라는 자신이 옛날의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뭔가 폭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궁궐이나 각종 기념품들을 실제로 보더니 몹시 기뻐했고 한국인들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저는 로라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늘 우울해하던 딸이 이렇게나 좋아하니 사고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련한 기분마저 들었네요.
딸은 한식도 좋아했어요. 평소에 먹어보고 싶다고 그렇게나 노래를 불렀던 호떡과 붕어빵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떡볶이와 닭꼬치는 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한식을 먹은 딸은 하나같이 메모를 해둔 것을 보니 한식이 꽤나 입맛에 잘 맞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을 체험해보고 그만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더라고요. 주변은 뭔가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위생만큼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로라 또한 이곳은 완전히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왜 프랑스인들밖에 없는 거냐며 놀래더군요. 실제로 한국의 전통시장의 매력을 느낀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었는지 이곳에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나 보던 전통시장의 특별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딸보다 훨씬 신나하며 전통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본 것 같네요. 그리고 딸이 그렇게나 먹고 싶어하던 김밥을 발견하게 되었고 딸을 잡아 끌며 김밥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본 제 옆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혼자 다녔던 건지 딸을 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전혀 가늠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낯선 외국에서 그것도 어두워진 시장 골목에서 딸을 잃어버리다니 프랑스에서 이런 실수는 딸을 아예 못 찾을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아이 납치나 아이와 관련된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이런 범죄는 대낮에 대로변에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방중에 어느 것만 걸려서 그것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이를 잃어버린 거니 그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녀의 기억은 1초 만에 사라질 수도 1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로라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상실증이라는 중증에 걸린 딸을 잃어버린 저는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서럽게 울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제게 한 한국인이 다가오더군요. 그는 저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번역기 앱을 이용해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딸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딸의 인상착의를 묻더니 다른 한국인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국인들은 이제 막가게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려던 참인 이곳 상인들 같았는데 그들은 이 남성의 말을 듣더니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 처음 다가온 남성은 딸은 곧 찾을 수 있을 테니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리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남성은 30분 정도 뒤에 한 전화를 받더니 딸을 찾았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3일 같은 30분이었고 저는 너무 울어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도착한 한 분식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먹고 있는 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로라는 그런 저를 왜 그러냐는 듯 태연하게 쳐다보더군요.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경찰조차도 아이를 찾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고 한번 잃어버린 아이를 영영 못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제 딸을 위해 퇴근까지 미뤄가며 딸을 찾아준 것이죠.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제 딸을 찾게 도와준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로라를 맡아주신 분식집 할머니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죠. 딸은 일전에 먹었던 떡볶이가 계속 생각이 났는지 전통시장의 분식집을 보고 정신이 팔려버렸고 너무 신이 났던 저는 분식집에서 멈춰 선 딸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분식집 할머니께서는 로라 혼자 덩그러니 음식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오래 장사하면서 이렇게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을 많이 봤다며 그때마다 상인들이 아이를 찾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를 가게 안으로 끌고 와서 떡볶이를 주며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라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떡볶이를 먹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도와준 모든 한국인들에게 분식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줬던 시장 상인들은 딸을 찾았으면 됐다며 쿨하게 떠나버렸고 분식집 할머니께서도 제 딸의 딱한 사연을 듣더니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라며
오히려 떡볶이와 순대 등 분식을 무료로 싸주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자 제 손을 마구 때리시며 그냥 가라고 손을 휘저으시더라고요. 저는 마치 제 친할머니를 보는 것 같은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인지 한국의 문화가 너무 따뜻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나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던 딸은 그저 연신 웃고 있더군요. 한국 여행이 너무 즐겁다며 자신이 지금껏 한국에 와서 했던 일들이 전부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1시간까지 밖에 기억을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해내다니 저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상태가 호전될 가망이 없으며 손상된 해마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인간적인 면모는 의학을 뛰어넘어 제 딸에게 기적을 선물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숙소에 돌아온 제 딸은 곤히 잠들어 있지만 저는 너무도 놀라운 이날의 경험과 딸의 호전된 상태에 설레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딸과의 한국 여행 일정이 너무도 기대되며 저희 가족이 전과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아 너무 설레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했던 소녀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사연이었는데요. 로라의 상태가 더욱 호전되어 로라네 가족이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